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에게 2주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유급휴가법은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가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에 취임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은 나토 주둔군과 본토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파장을 낳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3000m 기주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된 데다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 88도까지 올라가면서 내일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모든 공적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하원의 의회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에 최근 전달된 트럼프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상당수는 찢겼다가 다시 붙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을 플로리다주 사저로 가져가는 바람에 최근 문서보관소가 15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회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가져간 기록물이 더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기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진행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글로벌 안보 문제와 위협에 맞서 3국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오늘 전화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향후 상호 협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3국 간 협력을 긴밀히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연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이 올해 들어 실시한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찰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 외무성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 북한이 제기한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며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목표는 여전하다며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동시다발적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은 이에 맞서 나토 주둔군과 본토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 Tu-22M3가 벨라루스 영공의 초계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친서방 노선의 우크라이나와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동맹 이상의 관계입니다. 체첸공화국과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인근의 지상에선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와 해병대의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흑해와 지중해에는 러시아 발트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 등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병력 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폴란드 제슈프에는 미국 본토에서 82 공수사단 등 1,700여 명을 실어와 배치했고 나토군으로 독일 빌색에 주둔 중이던 기갑부대를 루마니아로 무기한 이동 배치했습니다. The focus of this particular mission, of course, is to reinforce the NATO alliance, to build that trust and confidence, to reassure our allies, and to strengthen the eastern flank of the NATO alliance.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서방 측과 러시아의 여전한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ir wissen, dass das eine sehr schwierige Situation ist. Viele Soldaten sind entlang der ukrainischen Grenze von Russland aufgestellt worden und deshalb müssen wir gemeinsam handeln.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 3개국 정상이 회담을 열고 유럽에서의 전쟁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3개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본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듣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회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인 외교와 억지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앞으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슬로바키아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의회는 미국과 맺은 방위협력 협정을 경론 끝에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50명 중 과반이 넘는 7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이 협정안에 79명이 찬성했습니다. 주자나 차푸도바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슬로바키아는 나토 동부 지역에서 방위협정을 맺은 마지막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군은 향후 10년간 슬로바키아의 2개 공군 기지인 슬리악과 말라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들 기지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로이터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18일에서 20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주요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대면 회담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개 행사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 우려를 낳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스타링크 위성 40개가 지자기 폭풍으로 분실되게 되었습니다. AP통신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오늘 스페이스X가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49개를 발사했고 이 가운데 40개가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자기 폭풍 현상으로 제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태양의 플라즈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풍에 의해 발생하는 지자기 폭풍이 대기 밀도를 높였고 이때 생긴 저항력 때문에 위성이 안정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위성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타버렸고 나머지 위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위성 잔해가 지구에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잇따라서 완화하기로 하는 가운데 보건당국 수장이 마스크 착용 지침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침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를 따라가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지만 현재 추이에 고무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다만 최근의 확진자, 입원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CDC가 모든 지침을 재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계속해서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마스크 규정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갖고 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과 알라메다 스트리트까지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역시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로즈미드 블루버드 인근까지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링컨 블루버드 구간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18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글렌옥스 블루버드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아발론 블루버드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2주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업체들에 해당이 되며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회사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자신이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추가로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나 부스터샷 접종을 받기 위해서 또는 접종 후의 부작용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최대 24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며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 코로나 유급 휴가법은 오는 9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05명이 줄어든 2,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28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주 연속 2,500명 미만을 기록하면 야외 대형 행사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 철회를 위해서는 2주 연속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 평균 확진자는 10만 명당 768명입니다. 한편 보건국이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00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을 대폭 확대해서 최대 15,0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6개의 K-12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육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온라인 학교의 등록일은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과 학생 가운데 약 90%가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아직도 2만 명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타페 댐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대규모 코로나19 검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산타페 댐 검사소가 샌 게브리얼 밸리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검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1,00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산타페 댐 검사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7일 운영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예약을 원할 경우에 전화 211번이나 LA 카운티 코로나 검사소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험 여부나 치료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60명의 사망자 가운데 56명이 1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달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14명이 보고됐고 병원 입원 환자는 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2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의 대외협력 디렉터로 활동하는 스티브 강 씨가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에 취임했습니다. 스티브 강 신임 커미셔너는 시정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YCC의 대외협력 디렉터와 LA 한인의 부회장, 한인민주당 협회장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티브 강 씨가 지난 8일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로 취임했습니다. 스티브 강 씨는 한인타운과 미라클마일, 다운타운 등 LA시 센트럴 에어리아를 관할하며 이 지역 부동산 개발과 주류 면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요직을 맡게 됩니다. 스티브 강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입니다. 일단 이렇게 센트럴 에어리아 플래닝 커미션이라는 자리에 시작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인사회에 더욱더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한인타운의 목소리가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류해서 한인사회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주류 면허와 관련된 케이스는 LA시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들에게 프리젠트를 하고 커미셔너들이 승인을 하면 이후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돼 있어 커미셔너들이 부동산 개발이나 주류 면허 승인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각 커뮤니티마다 딱 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리안뿐만 아니라 아시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또 백인 커뮤니티 이렇게 다양하게 또 현재로서는 여성 3분 그리고 남자 2분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커미셔너들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한인타운에 관련된 이슈가 올라오면 조언을 얻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너직은 봉사직으로 임기는 5년입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콜롬비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한인 사회에 친숙한 인물입니다. 현재 LA시 커미셔너로 활동하는 한인들은 제이밀리 항만위원회 커미셔너와 로버트 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 커미셔너, 댄박 보건위 커미셔너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타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아침 7시 40분쯤 한인타운 3300블락 윌셔 블루버드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고 사망자는 올해 52살의 한인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검시국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오늘 정전 사태가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낮 1시 10분부터 20여 분간 다운타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와 소방 알람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며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의전 논란에 일주일 전부터 공개 일정을 중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기자회견장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혹 제기 12일 만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불찰과 부족함의 결과라며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부 받았습니다. 사적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 배모 사무관에 대해선 오랜 시간 알고 있던 사이라 했고 제보자에 대해선 배 씨 소개로 한 번 인사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선대위 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취임 일성 뒤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면 사과가 있었지만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이 후보 지지율에도 악재로 작용한다는 위기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대선 지휘를 맡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친문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부동층 공략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것인데 김혜경 씨의 직접 사과로 배우자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2일 서면으로 한 차례 사과했던 김혜경 씨가 일주일 만에 긴급 회견을 자처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설 연휴 후 상승을 기대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배우자 논란에 발목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전에 사과 필요성을 거론하자 오후에 즉각 사과가 이루어졌을 만큼 과정도 긴박했습니다. 어느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돌파를 시도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재반 등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친문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낙연 위원장을 대선 레이스 전면에 등장시켜 범여권 지지자 전체를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정말로 든든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간담회에선 다수 피해자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2대 남에 주력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며 청년 표심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약 30%가 남성이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고 세 부류의 부동층을 공략한다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 전략입니다. 김종인, 윤여준 등 보수 원로 연쇄 회동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에 이낙연 위원장 등판 등으로 범여권 지지층 전체를 결속하고 TV토론과 진보 정책 메시지로는 진보 부동층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20대와 여성 표심을 겨냥한 맞춤형 메시지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총력전을 통해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내고 박빙열세인 판세를 다시 출렁이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설을 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두고 파장을 낳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선언이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현 정부 초기 자신이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가 문 대통령 지령을 받은 보복이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최측은 한동훈 검사장 등을 중용해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이다. 여권 원로 인사인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적폐라 할 만한 게 있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을 거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주가 조작이 본격화된 시기에도 김건희 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파악한 거래 금액 전체의 8% 가까운 액수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 거래량은 1,600만 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봤습니다. 이 기간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입니다. 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체 7.7% 규모입니다. 김 씨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김 씨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 조종성 거래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가의 변동 추이, 거래 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김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김혜경 씨까지 윤석열과 이재명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논란 끝에 모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까지 40여일의 차이를 두고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잇따라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 바닥을 훑으며 후보자 가족들이 전면에 나섰던 지난 대선과도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제 관심은 일부 행보를 시작한 김혜경 씨나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면에 등판하느냐입니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는 함께 유세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지율이 접전을 보이고 있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 모두 바짝 몸을 낮춘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반면 가족과 도덕성 논란에서 비껴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두 후보를 동시에 공략하며 연일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건드려봐야 이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흙탕 공방 될 거니까 이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물론 배우자들까지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국면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씁쓸한 오명은 더 짙어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면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담판론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았는데요. 민주당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면 직접 단판 짓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일화는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거라며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아니 가능성 완전 닫아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단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도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건 없다라고 끄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문은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맞받으며 그런 생각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불쾌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여권에서는 안 후보에게 내각 재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고민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그 보도... 여권 역시 단일화 끈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철수나 김동연과의 어떤 공동정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 있는 거죠.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인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가운데 복잡한 셈법 속 물밑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라디오 솔리빙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그 흔적에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된 데다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05.28포인트가 오른 35,768.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5.64포인트가 상승한 4,587.18, 나스닥 지수는 295.92포인트가 뛴 14,490.3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깜짝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핵 합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0센트가 오른 배럴당 89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앞유리 성해 제거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로 미국에서 26,581대를 리콜합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오늘 2021년과 2022년에 생산된 모델 3, 모델 S, 모델 X 일부, 2020년부터 2022년에 생산된 모델 Y 일부가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미도로교통안전국은 문제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앞유리 성해 제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때 성해가 제거되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제한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할 계획이며 이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슈퍼볼 경기 때 비트코인 경품을 내걸고 TV 광고를 합니다. FTX는 슈퍼볼 광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첨자 4명에게 비트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경품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오는 13일 슈퍼볼 경기 때 송출되는 자사의 광고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FTX는 예를 들어서 동부 시간 기준으로
밤 9시 45분에 광고가 송출되면 9.45개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증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FTX 트위터를 팔로우한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모두 4명에게 전달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필은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말까지 3.9%로 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드필은 주택 예산이 매월 $2,000 수준인 주택 매수자는 모기지 금리가 3.5% 수준일 때 39만 6천 달러인 주택을 매수할 수 있지만 모기지 금리가 3.9%로 오르면 38만 2,250달러로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레드필은 지금까지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주택 매수자의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SEC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해당 방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과하면 SEC는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최소 2달간 대중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게리 캔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18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모펀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사모펀드의 투자에는 대학 기금이나 일반인들의 연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사모펀드 자문사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펀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건드린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은 효율성과 경쟁 그리고 투명성을 촉진해야 하는지를 물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보스턴 연은 총재의 수전 콜린스 미시간 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오늘 보스턴 연은은 성명에서 보스턴 연은 이사회가 콜린스를 보스턴 연은 총재로 지명 승인했다며 그가 오는 7월 1일부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정책과 경제학 교수인 콜린스는 지난해 9월 사임한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은 총재의 후임으로 선정됐습니다. 흑인 여성이 보스턴 연은 총재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개 지역 연은 총재 중에 현재 흑인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유일하며 보스틱 총재는 남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는 전월보다 2.2% 증가한 7,9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1% 증가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11월 도매 재고는 1.4% 증가해서 1.7%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12월 도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5%가 증가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소식입니다. 쇼트트랙의 황대헌이 중국의 텃세 편파 판정 속에 메달 소식이 없던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은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9초 2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함께 결승에 진출한 이준서는 10명의 선수 중 5위, 손 부상을 극복하고 결승까지 진출한 박장혁은 7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한편 한국 쇼트트랙은 여자부 경기에서도 순항했습니다. 여자 1000m에서는 김아랑이 아쉽게 예선을 탈락했지만 최민정과 이유빈이 나란히 준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이어 열린 여자 3000m 기주에서도 최민정의 막판 파괴력 넘치는 질주로 결승에 올라 메달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한국은 13일 결승에서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와 메달을 다툽니다. 남자 피겨의 간판인 차준환이 한국 동계 스포츠 새 역사에 도전을 합니다. 8일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95.51점 개인 최고를 받아서 4위에 오른 차준환은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실수 없이 선전을 하면
탑5 이상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오늘은 컬링 여자부 그리고 스켈레톤 경기가 시작됩니다. 평창대회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키면서 은메달을 따냈던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은 캐나다와 1차전을 시작으로 10개 나라 풀리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평창에서 스켈레톤 금메달을 획득한 윤성빈 선수도 오늘 1, 2차전 그리고 내일 3, 4차전에 나서면서 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란의 기술을 맡았던 남자 알파인스키 선수 호세인 샤베우 셴샤키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검사기구는 셴샤키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세계 반도핑기구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단백 동화 남성화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P는 셴샤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도핑 적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여자 피겨스타인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진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엔 미국 선수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키에서 금메달이 유력시 됐었던 미카엘라 쉬프린이 실로암에서도 기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격했습니다. 쉬프린은 다음 주 슈퍼 G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데 출전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린지 제코빌리스가 여자 스노우보드 크로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국 팀의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는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킴이 1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9호 골이자 시즌 1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토트넘 홈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서 1대1로 맞서던 후반 25분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토트넘은 그러나 손흥민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에 2골을 허용하면서 사우스햄튼에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15도 이상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고 오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LA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그리고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는 오렌지 카운티 내륙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은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 8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90도, 해안 지역은 85도까지 오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6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한국은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위는 덜합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7도, 대전은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가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건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